안녕하세요. 일상탈출TV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요, 청주 오송입니다. 오늘이 4월 17일입니다. 이제 마늘도요, 어려웠던 시기 긴 세월 잘 달리하셨죠?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마늘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볼까요? 홍산 마늘입니다. 홍산 마늘. 지금 중요한 것이 있죠. 방제도 중요하지만요, 다른 게 아니고 물이 가장 필요합니다. 제 거요. 마늘 상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거는 나중에 부직포 베끼고 이렇게 작가난 것도 심은 거고요. 요건 이제 씨를 받으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좀 보십시오. 또 끓어죠. 그러면 하나를 뽑아 볼까요? 어떤가? 이렇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마늘은요, 인편으로 심은 것하고요, 그 다음에 주화로 심은 것을 이렇게 반반 뽀겠습니다. 뽀개가지고, 이런 건 훨씬 좋네요. 이런 거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런 거. 그냥 뭐, 어차피,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죠. 지금 보면, 이 시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이런 건 참 좋네. 이런 거, 이런 것들. 뭐 마늘 많은데 이것도 하나 뽑아볼게요. 지금 잡혔죠. 그러면 제가 어디서 또 하나 뽑은 게 어디 갔죠? 하나를 또 있는데 저쪽으로 좀 옮겨 보겠습니다. 참, 가기 전에요, 요거 아시죠? 통마늘. 그러니까 통마늘인데 어떤 통마늘이냐면요, 주화를 심어서 주화가 두 쪽, 네 쪽, 여섯 쪽으로 인편이 나온 것을 쪼개지 않고 그대로 심은 요 마늘입니다. 요것도 보시고요. 그럼 저쪽으로 가자. 지금 보고 계신 것도요, 전부 다 통마늘 심은 겁니다. 통마늘 보시면 요거 4개짜리죠. 그러니까 4개, 요것도 4개. 보십시오. 이렇게 4개 다 통마늘입니다. 홍산 마늘 주화를 심어서 나온 모두 4개. 자, 그럼 제가 저쪽 서늘한 곳으로 옮겨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통마늘을 있지 않습니까? 그 통마늘을 1개 심거나 2개 심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8개짜리가 될 테고요, 어떤 건 10개, 어떤 건 12개 이렇게 심은 겁니다. 자, 보실래요? 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홍산 마늘을 통마늘로 심으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통마늘입니다. 이거 자, 2개, 4개, 6개, 8개짜리네요. 8개. 이거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홍산 마늘 있지 않습니까? 주화를 주화가 나온 것을, 도야가 아니고 주화가 나온 거, 아마 4쪽짜리, 4쪽으로 나온 거를 2개씩 들어간 겁니다. 2개씩. 보니까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인편, 하나는 도야 마늘로 좀 많이 실험을 했죠. 한 6년, 만 6년을 수백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산 마늘 가지고요, 홍산 마늘 처음 나오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좀 뽑아놓고 보여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참고로 저는 마늘
그러니까 저 양파, 감자를 많이 그 계약 재배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구근, 비대, 마늘도 똑같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생식 성장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인편 분화 지금 되고 있죠. 동글 모양이 잡혔죠 지금.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은 마늘 정도 나옵니다. 이때 생식 성장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세포 분열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포 분열이.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물입니다. 물. 그러면 물을 왜 필요로 하느냐, 물이 구근 비대입니다. 구근 비대. 그러니까 이 마늘 인편이 비대해지는 비대가 해진단 말이에요. 비대해지는 그 저기는 물을 먹는 만큼 이 구근 비대도 똑같은 크기로 성장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물을 얼마만큼 줘야 되느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집은 이 물을 흠뻑 주고 비를 흠뻑 맞고 2-3일이 지나서 이렇게 감자가, 양파가, 마늘이 앉을 때 쩍쩍 땅이 갈라집니다. 또 어떤 집은 5-6일이 지나야 갈라지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토질에 따라서 틀립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지금 여기 마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마늘과 이 마늘이 물을 필요로 하는 양이 또 틀려집니다. 그죠? 이 크기야, 이 크기야. 그래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냥 감으로.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구가 커지려면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 그러나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물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또 저장성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장성이.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굴을 키워야 하는 시기가 맞거든요. 굴을. 그래서 마늘 지금 이 시기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PK 가리, 그 다음에 이제 인이 들어간 그런 영양소의 비료를 여태까지 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무집게 더 커 보여가지고, 커 보여서 비료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또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모든 작물이 작았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을 흠뻑 주고 나서 한 2-3일 있다가 보시라고 비료를 줘야 될지. 왜냐면요, 내 토질이 배수량이 빨라서 남들과 같이 크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가뭄 해소를 해주지 않고 다 좋은 것을 준 것 같은데 덜커덕 또 비료를 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요, 농진청이나 이런 자료를 보면은 과가 달리기 하는 시기에도 질소 양이 평상시에 100이 필요했다 하면은 평상시에 모종을 길러낼 때 보통 한 60%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인편 비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고추가 달릴 때, 열매가 성장할 때 고추만 커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만 커야 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새로운 과를 달기 위해서는, 꽃을 떨구지 않기 위해서는 질소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100으로 기준했을 때 평상시에서, 근데 이제 뭐 한 60%, 50% 이렇게 보충을 해줘야만이 이것이 정상적으로 구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어제는 제가 이제 상추 얘기를 갖고 좀 세게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요거는 정상적으로 한쪽씩 심은 거고요. 한쪽씩. 도야 마늘을 주화를 심어서 외톨이 도토리 많은 것을 심은 거고, 한쪽 거는 마늘 한 25g 내에 있지 않습니까? 인편으로 심은 거. 이거는 주화를 심어서 주화를 크게 길러서 인편으로 나온 것을 2토를 심은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4개짜리 인편으로 나온 거 4개짜리네요. 여기 보니까 요것을 2통을 한꺼번에 심은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한 점, 자 보십시오. 이렇게 심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늘을 심을 때 식재 간격으로 한 곳에 하나씩 심는 곳하고 제가 심는 곳 한 배 반이라고 하죠. 거리를 띄었을 때, 그랬을 때 4개, 5개를 심었을 때, 지금 이 상태를 보면요,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5kg, 3kg는 적당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이렇게 농사를 집에서 짓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마늘을 분리를 하지 않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분리를 하지 않고 그냥 통마늘로 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맨 처음 접근한 것은 뭐였냐? 자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작은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를 잘 보십시오. 이 작은 공간에서 정상적으로 심었다가 하면 마늘 300쪽이라고 하자고요. 그럼 씨를 받았을 때 주알을 300개밖에 못 받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몇 개가 나오냐? 평균 10개씩이라고 하자고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럼 몇 폭이냐? 3000폭입니다. 그죠? 300개가 심겼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3000폭이 아니고 그러면 200구덩이를 심었다고 하자고요. 200구덩이를. 그랬을 경우 2000개입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건 뭐냐면, 마늘 재배 농가에 종자 확보를 위한 것은 충분히 이렇게 재배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한번 올렸었어요. 올렸더니 미친 새끼 개지랄 하고 있네, 똥 밟는 소리 하네, 머리에 든 건 뭐냐, 별별 소리가 다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여러 차례 했어요, 사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영상을 살짝 올렸었어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또 여기서 뭐가 있었냐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누구라고는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재배 농가 2분이 전화가 와서 제 거 영상을 보시고 영상을 좀 내려주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마늘을 생산해서 팔고 종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종자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공간이 필요했는데 제 것을 보시고 가능성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 영상을 올리자마자 얼마 있다 바로 내려버렸어요. 숨겼어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됐다 하면은 좀 문제가 됐겠죠, 사실. 저도 어차피 인천 그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마늘 우즈벡 가기 전에 팔다 왔어요. 저도 알거든요. 상가의 그 어떤 그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숨겼다가 이제 제가 6년 만에 이렇게 공개를 정확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요 작은 공간에 100% 가능합니다. 요 작은 공간에 300개의 주화가 생산이 되는 것을 저처럼 심으면은 몇 개가 된다? 2000개, 3000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 거두절미하고요. 이제 멀지 않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확 시점이. 그때 얼마만큼 잘 됐는지. 저는 지금 솔직한 얘기로 마늘보다는 종자 확보에 위한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마늘 생강이 워낙에 종자값이 비쌉니다. 거기에 신경을 썼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정도 사이즈면요, 자 보십시오. 이 정도 사이즈면 아무리 못 나와도 적당 2.5kg 나옵니다. 잘 되면 3kg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수확 때까지 영상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다 하면은 마늘 농가에, 그리고 밭이 작은데 조그만 텃밭에 말입니다. 조그만 텃밭에 이거 보십시오. 이거 조그만 텃밭을 그냥 통마늘 몇 개 심어서 이렇게 관리를 해도 집에서 드실 수 있는 거 충분히 수확이 가능하다는 그런 영상이 마지막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오늘 또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